아무튼 그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제호의 현수 같은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또 불안당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최근작 중에서는 이제 니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 있잖아요. 거기서 현수 엄마를 또 학부형으로 이렇게 만나시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 그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. 괜히 조금 불안당의 팬으로서 조금 궁금해지긴 했습니다. 그건 그거고.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이제 두 번째 같이 하신 작품인데 사실 불안당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. 이제 왕과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거다.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때 이제 그 킹메이커라는 작품 하게 되시면서 그 아까 좀 연결되는 대사기도 해서 뭔가 저는 그 두 분의 어떤 운명 같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. 그 다시 두 번째 작품으로 킹메이커를 만나게 되셨을 때도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저는 킹메이커 변세영 감독이랑 무조건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싫었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캐릭터 이름이 김대중이었거든요. 되게 이걸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그 김대중과 실명을 썼었거든요. 엄창록. 그래서 엄창록 그분에 대한 일화는 이제 전해지어 오는 몇 가지만 있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뭐 잘 좀 상상력까지 막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김대중이라는 그 캐릭터 이름이 붙으니까 그게 자꾸 흉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. 결국 나중에 이제 배역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뭐 하면서는 뭐 역시 잘했다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부탁을 해서 불안당 스텝 그대로 좀 스케줄이 맞으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예 스케줄을 안 잡았었고 아예 애매하다 그래서 아예 안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전 스태프들이 다 그대로 와가지고 한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고 또 역시 뭐 느낌 있게 또 역시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네, 감독님 어떠세요? 저는 뭐 불안당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킹메이커 때 더 놀랐어요.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저랑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는 약간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걸 대표하는 대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가끔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아저씨 대충 찍어도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이 연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럼 모여서 저쪽에 구석에서 담배 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저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되게 과시하고 있다. 확실히 연기할 때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.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킹메이커 보면서는 연기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배우는 이제는 연기를 안 하면서 연기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수준에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숨 쉬고 그냥 대사하고 웃고 이런 게 그냥 그러니까 한재호 같은 경우는 좀 좀 계속 만들었었어요. 여기서 그 특유의 웃음소리 한 번 더 해주세요, 뭐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운범을 찍을 때는 진짜로 강만 잡았어요. 그냥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크게 디렉팅을 줬던 적이 한 몇 군데는 있었는데 거의 없이 그냥 선배님 주로 이쪽 시선을 이쪽에다 주세요라고. 왜냐면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서 늘 놀라면서 찍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술 마시면 이제 칭찬해 주세요.
그래서 이 주변 그 동료 배우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를. 툭 이렇게 연기 만들었어요. 그러면 또 좋아가지고 저는 또 우리 그 뭐 후배들 뭐 전배수 씨랑 김성호 씨 약 올리죠. 나 연기 들었대. 좋네요.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 어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불안당 이후에 이제 변성현과 설경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뭐랄까 경신해 나가는구나.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자신의 어떤 가능성과 뭐 재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불안당 이후 이제 5년 뒤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나 저는 킹메이커를 보면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뭐 놀란 것이지만 사실 불안당 이후에 이제 골라주신 작품 중에는 이제 자산오보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사실 이 자산오보가 개봉했던 그 시기는 뭐 좀 코로나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직격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경구 배우였던 여러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듣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 조금 아쉬움 있는 작품이긴 하죠. 하지만 저는 자산오보는 정말 대단한 작품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당에서 보여줬던 이 제호의 모습과는 또 완전히 정반대인 뭐 사극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연기한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까지 완전히 또 대척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자산오보만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자산오보를 하시면서 이 작품이 나의 그 배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힐링이 됐던 작품이다 하는 말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. 좀 그런 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자산오보요? 자산오보는 그 킹메이커 끝나고 바로 한 작품이에요. 변세현 감독이 그때 칭찬했어요. 잘 보는 것 같다고. 작품 괜찮은 것 같다고. 잘한 것 같다고. 그 영화는 진짜 욕심 없이 예산도 작고 또 배우들도 뭐 그런 개런티에 대한 욕심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정은 씨 가거댁으로 나온 가거댁 집으로 나온 거기 딱 거기 좀 정상처럼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바다 이렇게 내려보면 그냥 다 부질없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했어요. 연기를 떠나서 그냥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태풍 올 때 철수했었는데 저는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변정아 씨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태풍 보면서 소맥 마시고 태풍 지나가는 거 보고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힐링된 작품이었습니다. 이게 이제 킹메이커랑 같이 연달아 또 그 작품 하니까 그 점이 참 좋았어요. 코로나 직전인데 촬영할 때는 요새는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 되게 그리워요. 마스크 스태프들도 마스크 안 쓰고 스태프도 얼굴을 저는 이름을 다 외우거든요. 근데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. 눈만 보고는 그리고 또 마스크 내려준다는 말을 몇 번 했다가 혼내가 되는 거 돼서 주저주저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그다음 아침에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다른 놈들이 담배 피우고 누구? 이름 다 외웠는데 누구지? 포기했었어요. 코로나 시절에 이름 외우는 거를. 그래서 킹메이커 때나 자산오보 때 여러모로 되게 그립고 그래요. 정광훈님